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오늘도 주주님들 수익 나는 정보 제가 먼저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 영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절대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보시는 15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오늘 15일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는 날입니다. 제롬 파월이 8년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고 케빈 허시가 세계 경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날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기술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기술 수급 보셨잖아요. 외인이 빠지고 기관도 빠지고 거래량은 얇아지고 바로 이 의장 교체 불확실성 때문에 눌려있던 겁니다. 그 불확실성이 이번 주에 해소됩니다. 그리고 의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 데이터들이 있죠. 오늘 그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핵심만 짚겠습니다. 코스피는 역사 사상치 8,000선까지 계속 달려주고 있고 코스닥은 1200선 돌파 후 아직 회복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수치임은 분명하고요. 5월 15일 제롬 파월 임기가 공식 종료됩니다. 케빈 허시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서 토요일부터 연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건데요. 그런데 주주님들, 이 교체가 왜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을 흔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달 들어 20조 원을 넘게 팔았죠. 7,000선 뚫고 8,000을 향해 달리던 시장이 갑자기 매도 폭탄에 맞은 거잖아요. 단순히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케빈 허시가 취임하면 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불확실성이 하나 거칠 거고요. 앞으로 남은 건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인데 오늘 제가 그 방향성까지 짚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3가지 있는데요. 첫째, 역대 연준 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버냉키, 옐런, 파월 교체 때 패턴이 있습니다. 둘째, 케빈 허시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불확실성이 거친 다음 독자 재료 가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우리 기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원전의 가치에 투자하신 주주님들 상한가 가자는 의미로 댓글에 우리 기술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세요. 주주님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연준 의장이 바뀔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주님들이 잘 모르시는 패턴이 있거든요. 2013년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예고했을 때 시장이 한번 출렁였었죠. 이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불렸는데요.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는 신호 하나에 신흥국 채권이 폭락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갔었죠. 그런데 옐런이 취임한 2014년 2월 이후 어떻게 됐냐? 시장은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왜냐? 옐런은 완화적 성향이 분명했거든요. 불확실성이 거치니까 시장이 방향을 잡은 겁니다. S&P 500은 옐런 취임 이후 1년간 약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이 취임한 2018년 2월 시장에 또 변동성이 왔어요. 취임 직후 S&P 500이 10%가량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건 파월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쳤었습니다. 중요한 건 교체 자체보다 새 의장의 첫 발언과 첫 FOMC 이후에 방향이 잡혔다는 거예요. 파월 첫 FOMC 이후 시장이 안정됐고 그 이후 2019년까지 시장은 다시 상승해줬습니다. 여기서 공통된 패턴이 뭐냐? 의장 교체 전후로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이 오고 새 의장의 성향이 확인된 후 시장이 다시 재정비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구간에서 눌렸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죠. 지금 우리 기술이 딱 그 구간에 있는 겁니다. 버냉키 옐런 교체 때, 옐런에서 파월 교체 때 모두 교체 직전 변동성이 왔다가 새 의장 방향 확인 후 시장이 재정비됐었습니다. 지금이 그 변동성 구간의 끝자락이고요. 다음 주부터 그 방향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케빈 허시가 가장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죠.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준은 이렇게 했었죠. 올해 금리 2번 내릴 것 같다. 내년 경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힌트를 미리 줬었거든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은 이걸 보고 미리미리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죠. 아, 금리 내리겠구나. 주식 사야지. 이런 식으로요. 케빈 허시는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연준이 미리 힌트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정작 경제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한 것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장이 연준을 움직이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덜 예고하고 더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겠죠. 힌트가 없으니까 FOMC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케빈 허시는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없이도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 뭔 뜻이냐?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매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파적인 비둘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어지면 단기 변동성은 커집니다, 주주님들. 근데 지금 금리 방향 자체는 인하 쪽으로도 열려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에서 가장 수혜받는 게 뭐겠습니까? 성장 재료를 가진 중소형 기술주입니다. 우리 기술이 딱 그 자리에 있고요. 자, 주주님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도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 또 집중해주세요. 옵션 만기일 아시는 분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식시장에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마다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큰손들이 미리 걸어놓은 베팅의 정산일입니다. 마치 경마에서 마지막 코너를 도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날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기 포지션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시장에 인위적인 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주가가 출렁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주님들, 이번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만기일 바로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5월 15일 케빈 허시 연준 의장 취임 첫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루 차이로 겹쳐있단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큰손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만기일에 포지션 정리하고 바로 다음 새 연준 의장이 첫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새 의장이 뭘 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포지션 가볍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술 포함 시장 전반이 눌리는 진짜 이유 중 하나고요. 댓글에 계속 떨어진다, 원전 섹터 전체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설명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주님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올랐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죠? 이건 설명이 됩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연준 금리 방향이랑 직접 연결된 종목이에요. 케빈 허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생산성 향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했었잖아요. 금리 인하 쪽으로 열려있다는 신호를 시장이 먼저 읽은 겁니다. 금리 내려가면 가장 먼저 돈 들어가는 곳 어딥니까? 바로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크니까 반응도 제일 빠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더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죠. 케빈 허시라는 사람, 파월처럼 시장한테 미리 힌트 주고 천천히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포워드 가이던스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보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덜 예고하고 더 행동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케빈 허시가 다음 주 첫 발언에서 예상 밖의 말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단 거죠. 비둘기 같은 말 한마디에 시장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매파 발언 하나에 외인들이 또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의장 취임 첫날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장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주주님들, 다음 주 월요일 장이 평소 월요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옵션 만기 정리된 자금이 재배치되면서 케빈 허시 첫 발언 해석이 시장에 한꺼번에 녹아드는 날이거든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에 차트 앞에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외인들은 또 개미 투자자들보다 한 발 빨리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지속적으로 거액으로 주가를 흔들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 영상 보신다고는 하지만 그 새벽에 있었던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 이슈 또는 실시간으로 외인 들어오는 수급 타이밍, 이런 거 직접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고 계신가요? 제 영상 촬영에서 최대한 실시간 이슈를 드리려곤 하지만 촬영하고 업로드까지 하는데 시간 텀도 있고, 실제 제 영상 보시고 바로는 장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주님께 바라는 게 뭡니까? 외인들의 차익 실현율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자잖아요. 본업하시고 육아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운전 중에 어떻게 매 순간 주식창 확인하고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미국 증시 관련 이슈와 AI 센터에 대한 발언으로 거기에 대한 에너지원인 우리 원전 섹터까지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죠. 이미 뉴스에 나온 후에 차트 열어보시면 분명히 저점이나 고점에 이미 도착을 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오 선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대신 이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잃으시는 투자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도와드리려고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요. 무료로요. 왜 무료냐? 저는 주주님들 실제로 수익 보시고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 채널이 성장에 따로 뭘 받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면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 건데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7636-7846으로 우리 이렇게 단 두 글자만 5초 시간 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돈 달라, 어디 가입해달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 돈 안 받는다 해놓고 실제로 받으면 그건 불법이죠. 꼭 투자에 참고 안 하셔도 좋고 일단 받아보시고 며칠 두고 보시다가 진짜 말하는 대로 되네 느껴지시면 그때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마 제 구독자이거나 팬분들이실 텐데 이렇게 이번 주 외인이 빠져나가는 기대감이 죽은 장 속에서도 저희 전문가들이 외인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하나 포착했는데요. 보너스 영상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대형주와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연준 불확실성은 하나 거치죠. 의장이 누군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남은 게 뭐냐? 우리 기술 자체 재료입니다. 주주님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잠깐 다시 짚을게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전 경상정비 사업 신한울 1호기 단독 수주에 60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왜 단독이냐?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죠. MMIS 경상정비를 하려면 그 시스템을 설계한 회사가 해야 해요. 원전 안에 들어가는 계측 제어 시스템은 외부 업체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니까요. 우리 기술이 설계했으니 우리 기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안 깨지는 해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상장 자산이 상장되면 지분 가치가 재평가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타임라인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도시유전은 나스닥 상장 검토 중이죠. 공식 주관사 선정, SEC 제출은 아직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시작되면 각 단계마다 시장이 반응합니다. 주관사 선정 공시, SEC 예비심사 통과, 상장 확정 공시까지
가지.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우리 기술 주가에 반영이 시작될 겁니다.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이미 올라간 다음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서해안 해상풍력에 올인하고 있는 지금 인허가 완료된 80메가와트 발전소를 이미 들고 있는 우리 기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정부가 해상풍력 정력을 AI 데이터 센터에 직접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니까요. 이 그림에서 인허가 받은 발전소 부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퍼즐 조각이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면 연준 불확실성이 어쩌고 유가가 어쩌고 이런 노이즈는 다 사라집니다. 주주님들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연준 의장 교체는 오늘로써 불확실성이 하나 거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체 직후 변동성 구간에서 눌렸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케빈 오씨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지만 금리 인하 방향은 열려 있어요. 성장재료 가진 종목한테는 좋은 환경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에는 경쟁자 없는 60년 경상정비, 도시유전 나스닥 타임라인, 앞에 해상풍력 정책 퍼즐 이 세 가지가 남아있죠. 차트 빠르게 짚겠습니다. 현재 주가 목요일 장마감 18,000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외인 수급 포착되면서 18,000원 회복해줬고 52주 고점 대비 약 40%가량 눌린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하나 있는데요. 케빈 워씨 취임 후 첫 발언 톤이 시장에 어떻게 소화되는지 보는 거예요. 예상보다 비둘기면 외인 매도세가 멈출 겁니다. 예상보다 맵하면 잠깐 더 눌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술 자체 재료는 변하지 않아요. 4월 23일 거래량 3,500만 주에 기관 순매수로 6% 급등했던 자리 기억하시죠? 그 자리가 얼마였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핵심 정리합니다. 하나, 역대 연준 의장 교체 때마다 교체 직전 변동성이 오고 방향 확인 후 시장이 재정비됐습니다. 오늘이 그 전환점이에요. 둘,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는 단기 변동성을 키우지만 금리 인하 방향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성장 재료 가진 종목한테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셋, 우리 기술 자체 재료 3가지, 60년 경상정비, 도시유전 나스닥, 앞에 해상풍력까지 연준 노이즈와 무관하게 살아있습니다. 트리거 터지는 그날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시간 조금 더 내셔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3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